스티븐 올프램의 우주가 단지 몇 줄짜리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은 기존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론으로 우주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의 주장은 어떻게 이 우주를 설명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저번 시간에 스티븐 올프램의 세포 자동차 우주론에 관해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이제 기존 과학은 수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 수학 방정식으로는 이 세상의 복잡성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 복잡성의 법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이 이론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예, 문제라기보다는 좀 난관에 봉착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세포 자동차의 문제 중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 세포 자동차는 무한하게 이제 복잡하게 뻗어나가요, 세포들이. 그래서 이제 복잡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하지만 이 세포 자동차라는 게 세대, 즉 현재의 세포 상태를 규칙으로 해서 다음 세대,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무한히 뻗어있는 세포 자동차가 동시에 변하려면은 이 세포 자동차의 이 상태를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의 속도마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정보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우주에서 이 세포 상태의 규칙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울프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우주의 세포 이 전체가 한 번에 쫙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동시에 바뀔 때 발생하는 빛의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이요? 예. 아니 그러면 언제 온 우주의 세포를 다 바꿉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각할 때만 느낀다는 겁니다. 자각할 때만 느낀다고요? 예. 아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턴제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아, 턴제 게임 잘 알죠. 고전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가 가서 한 대 때리고 내가 한 대 맞고 이런 예, 맞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요? 예, 예. 문명이나 삼국지 시리즈 같은 전략 게임들도 대부분 이런 턴 방식의 게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게임들 보면은 내가 때릴 상대를 정할 동안 상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행동을 선택하면 그제서야 이동해서 액션을 취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상대가 전략을 생각하는 동안 또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즉 시간이 멈춰 있는 셈인 거죠. 하지만 이게 만약 서로 뭔가 액션을 취할 때만 시간을 자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략을 생각하는 시간은 사라지고 실제 서로 공격할 때만 시간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느끼는 시간은 턴 방식이 아닌 리얼타임처럼 느껴질 겁니다. 가서 때리자마자 쟤도 바로 날 때리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보여드렸던 세포 자동차 영상들도 동시에 다 바뀌는 것 같지만 실은 세포 하나하나씩 내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티코어 같은 걸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모든 세포의 상태를 동시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단지 이거를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즉 모두 다 내용이 변화됐을 때 그제서야 화면을 갱신하는 것이고 또 그 시간이 아주 짧으니까 이 동시에 한 번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아, 그런 원리군요. 예. 그러니까 따라서 스티븐 올프램은 실제 우주도 이런 방식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전달의 문제는 사라진다는 거죠. 우주는 하나하나씩 천천히 바뀌지만 우리가 실제로 시간을 자각하는 때는 바로 이러한 모든 세포가 다 바뀔 때 이거와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럴듯한데 뭔가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프리먼 다이슨의 생명체의 미래의 모습도 비슷해요. 우주가 차갑게 식고 점점 열의 변화가 작아지면은 이 생명체의 이 행동도 느려지게 되고 결국 생각을 한 번 하는데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만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즉, 그 몇백 년이 우리에게는 그냥 눈 하나 깜빡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것을 적용해 반대로 엄청난 열 에너지가 무한대에 가깝게 열 에너지가 발산을 하면은 우리의 시간도 무한대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이 프랭크트-플로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죠.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럼 결국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자각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복잡성도 상대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복잡성도 상대적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연의 대기 현상, 그 뭐 난류 같은 것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눈에 딱 보이니까요. 예. 반면 그 생명체는 이제 엄청 복잡하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스티븐 울프램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런 대기 현상보다 인간이 훨씬 복잡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각종 기관의 뇌 같은 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 스티븐 울프램은 그 어떠한 시스템이 그 서로 동등한 수준의 복잡성을 갖고 있는 것을 그 연산적 등가 원리라고 부릅니다. 연산적 등가 원리요? 예. 그러니까 이 원리에 따르면은 이 대기의 순환은 생물체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저희 뭐 엄청난 슈퍼컴퓨터로도 나시 예측은 그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대기 현상도 엄청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노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은유적 표현으로 생각을 하지요. 뭐 실제 하늘이 뭐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울프램은 하늘이 노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진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런 천둥, 번개 같은 이 대기 현상도 우리 인간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하늘과 사람은 복잡성 면에서 동등하다는 거죠. 즉, 저 시각으로는 우리와 천둥, 번개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주가 몇 줄짜리 프로그램이라면 우리도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직 우리 우주와 동등한 규칙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찾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나요? 예. 어떻게 보면 끈으로 인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방정식이 있어서 못 찾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은 실제 그것을 우주의 역사만큼 돌려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찾았다고 해도 우주의 역사 140억 년만큼 돌려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울프램은 이 우주는 추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우주는 누군가가 어떠한 결과물, 뭐 예를 들어 뭐 원주율을 뭐 수천 경짜리까지 뭐 확인해 본다든지 하는 뭐 그러한 것을 위해 계속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얘기요. 그 내용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로도 나왔던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거랑 비슷하죠. 실제로 제가 저번 편에 언급했던 에드워드 프레드킨도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우주는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에 불과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컴퓨터로 여러 가지 모의 실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뭐 날씨뿐만 아니라 뭐 우주의 탄생 이런 것들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우주도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계속 실행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뭐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심시티 뭐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거 구경하듯이요. 네. 그러니까 토마스 토폴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연산을 실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인 거대한 연산 과정의 일부인 것이더라고요. 이미 우리 거기 탑승해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미 어떤 목적을 위해 실행된 프로그램의 연산 과정 안에 놓여 있는 하나의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닉 버스트럼이 말한 시뮬레이션 우주와도 다를 게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우주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면은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 단계까지 가면 그거는 뭐 과학이라기보다는 철학의 영역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면은 이 우주 모델에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코드 몇 줄로 구성된 알고리즘의 프로그램이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부터 좀 의견들이 분분하지요. 뭐 이론론, 이원론도 나오게 되고 뭐 정답이라는 것이 사실 뭐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제 스티븐 울프램 말대로 이 우주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미래도 예측 가능해야 하고, 왜냐면 정해진 대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프로그램 대로. 그러면은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예? 하지만 스티븐 울프램은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빨리 연산을 해내서 향후를 먼저 알아본다는 건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 우주는 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우리의 이 연산보다 더 빠른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주는 이미 140억 년 가까이 계속 계산을 통해 그만큼의 세포 자동차가 갱신된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걸 만들어서 돌려본다 한들 어떻게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들어서 새로 돌리면은 1년 돌리면 1년 지난 거죠. 추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산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시를 위해서 만약에 세포 자동차가 1초에 한 번만 갱신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우주는 140억 년, 그러니까 140억 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그러니까 140억 곱하기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세대만큼 진행된 거예요. 엄청난 수가 나오겠네요. 예? 그럼 이 안에서 이보다 더 빠르게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아까 말했듯이 1초에 한 번 세포 자동차가 갱신된다고 하면은 1초가 최저 단위에, 즉 1초가 1클락인 세상이니까요. 즉 시간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그 플랑크 시간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따라서 미래를 우리가 앞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 자유의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만 사실은 가짜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실 그 자유의지가 아닌 거네요. 단지 그 이 작동되는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고 뭐 다만 정해진 미래로 가겠지만 뭐 그것을 우리가 그 연산해서 알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느끼기에는 자유의지인 것이죠. 실상은 아니지만. 그럼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규칙대로 진행되어 간다면 불확정성의 원리, 즉 양자역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먼저 어떤 숫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주율, 즉 파이를 생각해 보면은 이 숫자는 무한하잖아요. 3.14 어쩌고 저쩌고 나가죠. 반복되지 않는 수죠. 하지만 파이는 사실 간단한 수학적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위적으로 만든 무한히 반복되지 않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을 던져서 앞이면 1, 뒷면이면 0 이렇게 뭐 계속 무한히 던져서 0과 1 이진수로 만들어진 수는 무한히 길고 무한히 복잡한 수입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연산적 등가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말했듯이 파이는 무한소수예요. 무한히 반복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냥 끝없는 숫자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복잡성에서는 복잡한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2, 42, 42, 42, 42, 42, 42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숫자는 엄청 큰 숫자고 무한하니까 이건 복잡한 수인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4, 2를 반복하라는 아주 짧은 코드도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그렇겠네요. 예. 반면 동전을 던져 0과 1로 만든 숫자는 더 짧게 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 숫자 자체보다 더 짧은 프로그램으로 이 숫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이 숫자는 그 길이만큼 복잡한 숫자지요. 이것은 IBM 연구원 출신인 그레고리 차이틴이라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 정보 이론에 나오는 건데요. 이 사람은 서적에 따라 그레고리 셰틴이라든지 그레고리 셰이틴이라고 쓰여져 있는 책들도 많은데 정확한 발음은 차이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무한한 숫자를 차이틴 상수 또는 오메가라고도 합니다. 오메가요? 예. 우리 영상에 오메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문명, 이제는 그냥 오메가라는 숫자. 예, 그러게요. 이 오메가라는 숫자는 향후 또 다루게 될 건데요. 아무튼 스티븐 울프램은 이 세상은 파이, 즉 원주율 같다고 여깁니다. 방금 말한 무한한 복잡성의 오메가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얘기와 결국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복잡성은 단순히 몇 줄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 파이가 3.14, 152 쭉쭉 나가는 엄청 길고 반복 패턴이 전혀 없는 숫자지만 길지 않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듯이요. 따라서 스티븐 울프램은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무작위성은 실제로는 단지 방금 말한 원주율 파이 같은 무한히 쏟아지는 규칙성이 없는 숫자처럼 가짜 무작위성이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데요. 그러니까 리만 가설이 최근 화제인 게 양자의 무작위성이 사실은 소수의 분포와 일치하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여태까지 풀지 못한 양자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런 것인데 울프램의 주장도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양자라는 것의 본질 그 자체가 불확정성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무작위 같지만 사실은 수학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수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양자 이론까지 부정하는 정말 과감한 이론인데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양자역학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양자역학의 그 해석 중 하나인 그 코펜하겐 해석, 뭐 주류 해석이죠. 이 해석을 부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내재된,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내재된 규칙성이 있다고 보는 해석들도 많거든요. 뭐 파일럿 웨이브라든지.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그 앞서 언급했던 그 자신의 저서, 그 새로운 종류의 과학을 냈을 때 그 온갖 집중 포화를 받았지요. 파격적이긴 하네요. 예. 기존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거만한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해온 여태까지의 과학은 틀렸다. 여기 내가 쓴 새로운 과학이 있다. 이거나 봐라.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뭐 코펜하겐 해석까지 부정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 1200페이지가 넘는 책이 이 출판된 바로 다음 날부터 그냥 비난이 쏟아져서 이거 다 읽고서나 이로 비난하는 거냐는 말도 많다고 그때 얘기했었죠. 예, 기억납니다. 예. 뭐 읽지도 않고 막 비난부터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하지만 또 이 이론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결국은 이 양자역학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아예 그 양자역학을 도입한 새로운 컴퓨터 우주 이론을 내세운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저희가 저번에 언급했던 그 세스 로이드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스티븐 울프램의 우주론에 관한 여러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재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